반갑습니다. 77입니다. 오늘 작은 빌딩이에요. 4층짜리인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리모델링 건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자, 외벽 타일로 돼 있어요. 그 타일이 이제 외벽에서 탈락, 박리돼 가지고 한 개, 두 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가서 본 한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불룩하게 나와서 그 전체가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를 그런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외벽에 붙어 있는 이 타일이 왜 그렇게 탈락하고 박리돼서 떨어지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 외벽을 다시 리모델링 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대략 이제 제가 뭐 평수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얘기하는데, 가로 세로 10m 바닥이면은 100스퀘어미터 약 30평입니다. 30평인데 4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층에는 음식점이 이제 두 군데 들어와 있고, 뭐 2층에 또 이런 사무실 용도로 쓰고, 패션 온라인 매장 창고 겸 쓰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 있고, 옥상에 조그만 창고랑 또 작은 이렇게 원룸 같은 방도 하나 있고, 또 지하실은 공간이 꽤 넓어요. 전체적으로 그 30평 바닥 다 판 지하인데, 거기는 이 프라이버시가 좋은 뭡니까? 음악 연습실 괜찮죠? 지하니까. 근데 거기도 물이 지금 질질 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가 된 건 맞아요. 외벽에 타일도 떨어지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신축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다 부시고 새로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큰일이니까 조금 당황이 되죠. 그래도 이 신축업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러면서 이 부시고 져야 된다고,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너무 위험하다, 또 무너질지 모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뭐 신축을 하려니까 당장 신축 건축 비용도 많이 들 테고 뭐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다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알아서 하긴 뭐 알아서 하겠어요. 그냥 그 건물 신축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공사비는 다 가져가면 끝이겠죠. 그렇지만 자, 문제가 이겁니다. 신축을 하면서 첫째는 그 건축 신축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전체 30평만 잡고 지하 뭐 빼더라도 4개층 아니에요. 그러면 120평인데 평당 700만 원만 잡아도 한 8억이 넘고, 그 다음에 신축하면서 지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는 그냥 뭐 메꿔버린대요. 지하는 없어지고 지하 임대료가 없어지죠. 그리고 과거에는 주차 대수가 2대면 만족인데, 지금 신축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한 주차 대수가 4대가 돼야 되면은 밑에 또 피로티로 해가지고 주차 4대로 확보하려면 1층이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은 식당 2칸을 임대 줬는데 1칸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벌써 1층의 임대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임대 수익이 줄고, 그리고 1층이 그럼 피로티가 되면 이거 건물이 줄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4층이 아니라 5층 건물로 하자. 그러면 또 한 층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0평인데 평당 700만 원만 잡아도 2억 1천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저것 뭐 세금 공과금 뭐 다 하면은 한 9억이라는 돈이 새로 투입이 되면서 1층은 반칸 줄고 지하층도 없어지고, 영업용 이 임대를 주는 건물은 뭐 그렇게 새 건물 아니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전면에 간판 달죠. 그 다음에 자기 업종에 맞는 인테리어 하면서 바깥에 익스테리어 할 만한 그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전면이 전부 그냥 작기 때문에 전면은 뭐 별로 건물 본체가 거의 보이지 않고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임대 수익이 줄면은 이 상업 건물은 이 건물 값어치가 들어오는 임대 수익에 비례해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임대 수익이 조금이면 뭐 합니까? 그거는 건물 값어치가 없죠. 그냥 땅값이나 계산할까? 근데 건물은 허름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건물 값어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새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수가 되고 타일가 막 떨어지고 이런 치명적인 그러한 건물 기능상의 그거를 보수를 하기만 하면 돼요. 자동차 좀 타다가 뭐 조금 어디가 뭐 망가졌다고 뭐 했다고 그냥 차를 폐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겉에가 끓혔다 그러면 거기 뭐 판금 도장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마모됐으면 타이어도 갈고, 뭐 부속품 갈고, 배관이 터졌다 그러면 그 파이프나 호스 같은 거 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지. 하물며 자동차보다 몇수십 배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건물,
예? 외벽에 트러블이 좀 있고 뭐 방수가 좀 안 되고 건물이라는 거는 쓰다 보면은 다 탈이 나게 마련이에요. 새 건물들도 탈이 나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거를 보수하고 고쳐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냐. 예?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 8억이니 뭐 자기 돈 좀 있다 그래도 5억만 은행 돈을 써도 그 이자가 어딥니까? 그 이자는 그 건물에서 임대수익 다 걷어다가 은행에 이자로 갖다 줘도 모자라서 내 돈을 보태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신축하시는 분이 뭐 책임을 지겠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공사비를 대출받아서 빼가겠다 이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의 한 명으로서 그 좀 안타까워서 제가 객관적인 조언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일이, 외부 타일이 왜 이렇게 떨어져 나가냐. 잘 붙였을 텐데, 처음에는. 자, 이게 빗물 같은 게 스며 들어갑니다. 옥상, 특히 테두리 파라펫 같은 데 있죠. 그런 데가 부실하게 돼 있고, 옥상 방수가 또 이 파라펫하고 옥상 바닥하고 만나는 이런 조인트 같은 데가 크랙이 잘 가거든요. 그런 데서 물이 스밀 수가 있어요. 또, 오래되다 보면 타일 그 줄눈이죠. 일본말로 매지라 그러는데, 그 매지 사이로 빗물이 또 들이치면은 글로도 물이 스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 낮에는 영상이고, 근데 뭐 비바람이 쳐가지고 물이 스몄다든지 옥상에 뭐 눈이 녹아서 물이 스며서 이 타일과 이 벽체 사이, 타일 사이에 스며 들어갔을 때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깡 얼면은 어떻게 돼? 물이 부피 팽창을 해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박리가 돼버려요. 그게 한 해, 두 해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공간이 더 벌어지고 물이 또 더 들어가고 더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 쓰는 타일은 우리가 타일 종류가 재질에 따라서 굽는 온도에 따라서 제일 뭐예요? 흡수율이 작고 강도 높은 거 자기질, 그 밑에 석기질, 도기질, 토기질. 도기질 같은 게 이제 내부 실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특히 벽 타일 같은 데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벽에 내부 벽에도 좀 고급 타일을 씁니다. 석기질 같은 거, 포리싱 타일, 포세린 타일 이런 걸 쓰는데 어쨌든 외부에는 흡수율이 좀 작은 뭐 자기질은 잘 안 쓰지만 석기질 타일이라고 있어요. 돌 성분이 많은 그 타일. 그 흡수율이 작기 때문에 물이 스며서 그 타일 자체가 터질 일은 없어요. 근데 이 타일하고 본드, 이 접착, 타일, 몰탈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거기서 습기가 얼어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일 붙인 건물, 파벽돌 마찬가지예요. 건물 사이로 물이 뭐 스몄다 그러면은 이게 타일 전체가 박리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높은데 4층 건물 같은데 위에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야 찌그러지면 그 보험으로 뭐 처리하는 보상을 하면 되지만 사람 같은 다쳐봐요. 그러면 정말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험성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럼 흡수율이 높은 벽돌집은 어떠냐? 물론 벽돌집에 물이 그렇게 스미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하자가 난 걸 봤는데 빨간 벽돌집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그 홈통 부분이 있습니다. 홈통 부분에서 물이 찔찔찔찔 이렇게 좀 새는 수가 있어요. 홈통이 부실해지면은. 그러면 그 홈통 부분에 물이 벽돌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면은 그 벽돌 자체가 이제 터져요. 그쵸? 벽돌과 벽돌의 그 몰탈 그게 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벽돌 안에 물이 스민 게 꽝 얼면은 벽돌 자체가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홈통 주변의 벽돌이 많이 터져나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 줄눈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딱 커팅을 해내가지고 비슷한 벽돌을 또 거기다 끼워 넣어서 비슷한 줄눈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오래돼서 좀 때탄 부분하고 새로운 부분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에 물이 스미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옥상 쪽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 이제 파라펫이라 그러죠. 이렇게 된 완전한 난간보다 그 턱을 파라펫이라 그러는데 그 턱이 있고 거기에 경사를 줘서 경사 길이가 한 1m 남짓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경사면 뚜껑 지붕, 눈썹 지붕처럼 해서 아스팔트 싱글을 덮었는데 그거 할 때 거기에 나무로 틀을 짠 거예요. 합판하고. 근데 그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이제 말하자면 물도 스미고 뭐 썩어서 부석부석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부터 물이 스며가지고 외벽 그런 데로 물이 스미고 또 창 부분, 창 테두리 부분도 코킹이 낡아서 물이 스미고 그래서 들어가 있던 물이 겨울에 얼면은
그 타일과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뭐 여러 사람이 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뭐 싸다, 비싸다, 뭐 얘기를 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드라이비트를 처리하자. 외벽 단열 시스템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라이비트를 멀쩡한 신축 벽 콘크리트에 하느라고 해도 제대로 이게 접착이 안 되고, 이 접착만으로 부족하니까 뭐예요? 화스너라고 이 와샤 대가리가 이렇게 큰 그 캡이 달린 그 앙카를 칼부럭을 박아서 그 단열재 스티로폴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낫습니다. 난데 그거를 뭐 스티로본드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게 벌럭벌럭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접착이 부실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를 정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압력인데 이 바람이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면서 이 뒤쪽에는 부압이 생겨요. 마이너스. 근데 그 마이너스 그 바람에 그 땡기는 힘이 엄청 셉니다. 상상 이상이. 그래가지고 건물 그 드라이비트 외벽, 스타코 외벽 껍데기가 훌러덩 벗겨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예. 전에 제가 어떤 건물 보니까 그게 벌럭벌럭 이제 조만간 이제 다 찢어져 나갈 입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다시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하게 띠를 딱 둘러서 앙카를 전부 박았죠. 그러니까 띠가 없던 건물에 띠가 생긴 겁니다. 그 띠가 뭐예요? 앙카를 통해서 그 드라이비트 벽, 그걸 잡아주게 됐죠. 그나마 바람이 이렇게 찢어져 뜯겨 내려오기 전에 그 띠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지금까지 뭐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자,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요. 그러면 이 타일을 그러면 전부 긁어내고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가지고 이 올바른 바닥에 뭡니까? 타일밥이 붙어 있겠죠. 타일 본드가, 타일 접착제가. 그러면 여기도 또 바탕 처리를 하고 면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다시 뭡니까? 이 외벽 시스템, 그 스티로폴 붙이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메쉬를 감고 드라이비트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번잡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접착이 잘 안 된다. 또 하나 타일을 어떤 건 또 저절로 잘 떨어지는데 물이 스며가지고 얼지 않았던 부분은 또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뜯어내는 것도 엄청난 인력과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뭐 다 뭐 브레이커를 갖다가 대고 뭐 뜯던지 아니면 포크레인 바가지라도 닿으면 바가지로 어떻게 긁어서 좀 빨리빨리 뜯어보겠는데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 포크레인 세워놓기도 그렇고 또 6W 팔이 길어봐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얼마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일을 뜯어내는 일도 엄청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떻게 돼요? 또 뜯어내는 데는 뜯어내고 나머지는 또 미장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좀 세이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 전체적인 값어치가 이왕이면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좋은 선택은 뭐다? 그냥 건식 돌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돌 시공비가 좀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뭐 드라이비트나 그런 거에 비해서 한 절반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자, 이 전체 건물을 돌로 화강석을 딱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건물 값어치가 누가 보기에도 건물이 값어치 있어 보입니다. 그 드라이비트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신축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도로변에서 전면 쪽에 보이는 데는 돌로 붙여요. 그래서 꺾어가지고 한 뭐 1, 2m 정도 더 돌로 붙이고 나머지 뒤는 뭐예요? 그냥 드라이비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뭐 돌 비슷한 스톤 코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 무늬 페인트죠. 스톤 코트라든지 뭐 스톤 뭐 미장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돈이 뭐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할래도 그 타일을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신축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축은 붙어 있는 걸 뭐 뜯어낼 게 없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바탕에다가 또는 그냥 일체식으로 거푸집 그에다가 외부에 단열재를 넣었으면 거기다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 부슬부슬한 타일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다 건물도 디자인, 외장 재료 같은 게 유행이 있는데 한 3, 40년 전에는 그 타일을 많이 붙였어요. 타일을 많이 붙였는데 타일이 박릴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요즘 들어와서 많이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특수한 공법이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본드 성분이 있는 방수제를 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얼마 절약될지 모르더라도 해놓고 봤을 때 그래도 건물이 좀 돌로 싹 붙이면 새 건물 같잖아요. 창도 다 갈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그중에
외벽 타일이 박리돼서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다른 방법들도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구적으로, 뭐 영구적이라긴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 없고, 네? 편하고, 그 다음에 건물 값어치가 좀 비싸 보이고, 이런 거는 그냥 천연 돌로. 또 도심지 같은 데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 그 광택이 나는 번질번질한 거, 광택 나는 게 좀 촌스럽긴 해도 그래도 먼지 안 타고 때 안 타고 포리싱 돌이라 그러죠. 연마석으로 딱 해서 줄눈에 코킹 잘 쏘고 이러면은 아주 건물이 멋있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도 뭐 이쁜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와서 같이 건물에 임대료도 올라가고 건물 값어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부시고 새로 짓는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그 이자랑 그 경제적인 그 부담을 감당 못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